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보호연구본부의 미래암호공학연구실의 유성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데이터 안심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TTP 프리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양자 보안이나 동형 암호 최신 보안 기술들에 대해서 현재 현업에서 종사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통신연구본부 지능형 스몰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남희 선임연구원입니다. 5G 스몰셀 기지국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연구소 초성능 컴퓨팅 연구본부 데이터 중심 컴퓨팅 시스템 연구실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시스템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분리 메모리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자신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보다 다른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들을 사용을 해서 더 큰 메모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CT 창의연구소 실감소자 원천연구본부 지능형 센서 연구실에 재직 중인 진한빛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촉감을 전송하는 텔레프티라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텔레프티 기술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도 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대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에 매진하다 보니 에트리라는 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중에 가장 크고 또 제 분야에 가장 적합성이 맞다라고 판단하였기에 제가 트라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뭐 사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선배님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 선배님들 많이 가셨고 졸업할 때쯤 보니까 실적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썼다가 덜컥 합격하는 바람에 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김 박사님이랑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졸업 준비를 하면서 선배님 분들이 여기 많이 다니셔서 추천을 해주시고 TO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TO에 맞춰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다른 분들이랑 비슷할 텐데 대학원 5년 과정 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를 좀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무래도 정부 출연 연구소 아니면 대학교일 텐데 뭐 교수님들도 많은 훌륭한 연구를 하시지만 정부 출연 연구소에는 좀 더 약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에 가까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되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부터 사기업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달라졌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분위기가 이제 조금 수직적이고 연봉은 굉장히 높지만 또 그거에 대한 실적 압박이나 꼭 결과물들을 필수적으로 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들에 꼭 매달 시달릴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부담이 와서 처음부터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소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업 생각했었고요. 당연히 애트리 면접 서류 준비하면서 다 같이 냈었고 근데 이제 여기 합격이 제일 빨리 결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왜 드렸는지 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원장님 성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방에 있던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알고 있죠. 저는 최종 면접 때 아마 10년 후에 이제 에트리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어떤 걸 이제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전공했는 것밖에 이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또 원천적인 질문이 이제 에트리가 출연연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트리 말고 또 어디 지원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솔직하게 말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절실하게 에트리에 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뭐 어디를 썼고 혹시나 에트리에 떨어질까봐 거기를 지원을 했고 에트리 붙으면 에트리 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질문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을 뽑아도 금방 그만둘 건가 아니면은 붙어놓고 도망갈까봐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은 총 2가지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로 전공 면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 면접이 있었고요. 전공 면접에서는 석사 때나 박사 때 연구했던 연구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려는 그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에 맞춰서 연구 내용들을 이제 포장을 잘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 면접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인성이나 연구원이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모집하는 분야가 전자공학 전공자였고 저도 10년 동안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는 저희 부서에 이제 물리학 전공자분이나 재료공학 전공자분이나 기계공학 전공자분들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학제 간의 융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학부 때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또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분야에 적용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공이 막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고가 났을 때 직무 명세서에 써 있는 그 직무랑 내 전공이랑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스토리로 매칭해서 풀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해서 뭐 양자를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내가 뭐 암호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뽑으려고 하는 사람에 필요한 역량이랑 자기 전공을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스토리상으로. 지금 대학원생 분들께 조언일 것 같은데요. 원래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만 거의 연구를 하게 되죠. 에트리 같은 경우는 티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티어를 하나 잡아서 거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만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게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티어가 났을 때 이 티어로 이제 포장을 잘 해서 잘 들어오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IT 기업들 되게 유몽이상 많이 한다고 하죠. IT 기업이나 뭐 S땡전자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욕심이 없으면 생활할 만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과급이나 일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복지도 많고요. 그래서 진짜 생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공자 말고는 우리 회사를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 아마 여기 계신 박사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유퀴즈를 나가야 되지 않나. 연구 규모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출연연 중에서 꽤 높은 거의 1등, 2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사기업도 우리 회사 못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트리만의 장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연구에 있어서 이 정도 규모 있는 연구를 접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에 있어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그런 와중에 자율성도 사기업에 비해서는 연구에서 있는 사기업에 비해서는 높지 않나. 그게 정부 출연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